키오스크 보면은 우리 식단 같은 경우를 여기서 짜져 있는 거를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구매를 하면은 고객님의 집으로 이제 배송이 돼서 간편하게 식이를 챙기실 수 있고요. 월 평균은 3억 정도 하는데 순수익 기준은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페이지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매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2배 이상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플레이스가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장님들을 설계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려서 상위로 이제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디소나타라는 헬스장이랑 마케팅 회사,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대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인데요. 여기가 저희 본점이고요. 청라에 위치해 있고 저희는 이제 헬스 기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초보부터 운동 잘 하시는 분들까지 다 같이 이제 운동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헬스장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헬스장을 운영한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PT샵 또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여기 시설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저희 헬스장에 오면은 과글도 할 수 있고 회원님들이 키오스크 통해서 닭가슴살이나 운동에 필요한 제품들을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도 할 수 있고요. 키오스크 보면은 운동에 필요한 용품들이 많은데 맞춤 시기를 보면은 우리 식단 같은 경우를 여기서 짜져 있는 거를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구매를 하면은 고객님의 집으로 이제 배송이 돼서 간편하게 시기를 챙기실 수 있고요. 헬스장에 대부분 이제 열이 많으니까 제빙기에서 텀블러, 얼음, 물 먹을 수 있고요. 근데 또 닦아야 되잖아요. 파우더도 먹고 하다 보면은 그럼 여기 세척기가 있어요. 이거는 세척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스타벅스 가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얼음 떠가지고 물 드시면 운동할 때 충분히 수분 보충을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 창업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처음에는 트레이너를 했었는데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운동을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친구랑 그때 당시에 같이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창업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똑같이 트레이너 했었어요. 트레이너 하기 전에는 치킨집 알바도 했었고요. 카페 알바도 했었고 그냥 일단은 대학 다니면서 돈 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 본점에 위치해 있고 보시면은 저희 대부분 회의실로 운영이 돼요. 한 6명 정도 간부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할 때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은 지금 청라 휘트니스랑 여기 건물 9층에 태닝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평의 헬스장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데가 2군데 있는데 송도의 헬스장이랑 평촌의 헬스장에서 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법인회사에서는 마케팅 대행이랑 컨설팅 교육을 해서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몇 개 정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헬스장은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9층에 태닝도 운영하고 있어서 내려가서 태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청라 지점 같은 경우는 좀 평수가 커요. 300평 정도 되는데 앞쪽에는 헬스장이 있고 이렇게 뒤쪽에는 유산소랑 GX 필라테스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가지고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필라테스 있는 쪽인데 필라테스 룸 같은 경우는 룸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6대1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나 듀엣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방들이 많죠. 헬스장 운영하면서 트레이너도 하시나요? 트레이너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관리하는 매장이 4개인데 한쪽 매장에서 치중되게 되면은 4개 밸런스를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4개 밸런스를 맞추는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태닝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한층 내려가시면은 태닝샵이 있는데 태닝샵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문 누르고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이고요. 지금도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는 무인으로 운영하나요? 유인으로도 하는데 상주 시간이 좀 짧아요. 지금 비수기다 보니까. 비수기에 매니저분이 계시는데 3시간만 상주해가지고 여기는 브라운 태닝 하는 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에르고 라인이라고 써있는 기계 자체가 한 대에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에르고가 3대 정도 있거든요. 9천만 원 아니에요? 9천만 원이죠. 그리고 화이트 태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여기 옆에 있는 룸 아이유 태닝 같은 기계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브라운 태닝. 그래서 이 에르고 라인 이용 방법이 여기서 시간을 누르고 예를 들어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5분을 누르거든요. 5분을 누르고 OK 누르고 들어가면 안에서 또 OK를 눌렀을 때 그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매니저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본인이 혼자 등 바를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세척해가지고 닦아서 로션을 등에 바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옷을 벗고 로션을 발랐어요. 발랐다고 가정하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에 바람도 나오고 바람도 조정 가능하고 태닝도 종류가 있나요? 브라운 태닝이랑 화이트 태닝만
종류가 있고 이게 머신 자체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머신이 태닝계 에르메스 같은 머신이라서 저희는 이 머신만 고집하고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태닝 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감이 있어서 좀 많이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베드를 사용하면은 고객들이 다른 고객이 사용하고 나서 더러울 수 있어요. 그 청결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탠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깨끗하게 묻지도 않고 얼룩도 안 지고 훨씬 더 몸을 브라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스탠딩을 들여놨어요. 화이트 태닝은 좀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건가요? 맞아요.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피부를 좀 하얗게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탄 분들,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탄 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이쪽 보시면은 로션 이렇게 좀 배치되어 있고 공용 로션 장이고 여기는 따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유료 로션 장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태닝샵이 거의 이렇게 비싼 기계가 4대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좀 저렴한 기계 막 500만 원, 800만 원 정도 기계 두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위에 헬스장도 있다 보니까 좋은 시설에 편히 운영할 수 있게 고객들이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헬스장이랑 필라테스랑 이렇게 태닝샵 중에서 어떤 게 매출이 제일 잘 나오나요? 태닝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헬스 회원권이 PT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회원은 몇 명 정도 있으신 거예요? 헬스랑 필라테스 합쳐서는 1200명 정도 있고요. 헬스는 800명, 필라테스는 400명 정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셨나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그러니까 지점 6개, 본사 1개 이렇게 됐었는데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결국 매장을 한 4개 정도 정리했어요. 4개 정도 정리해서 4개 남은 건가요? 개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3개, 헬스장 2개, 태닝 하나 이렇게 남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위탁을 지금 2개 정도 하고 있으니까 5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도에 운영하고 있는 여기 매장이 제가 운영하는 매장 중에는 가장 큰 매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장이 가장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성 매장이에요. 이제 거의 트렌디하게 이렇게 세팅돼 있고 그리고 평촌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헬스장 운영하면서 한 달에 얼마 네.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제가 헬스장 4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매출은 3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지금 청라본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일매출 기준으로는 FC 400, PT 330 이렇게 해서 730만 원 정도. 부가세 제외 기준이니까 한 800 정도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송도 매장 같은 경우는 환불 11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478만 원 정도 매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 부평 매장이 제일 작은 매장인데 110만 원 정도. 그리고 평촌 매장이 31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와서 월 평균은 3억 정도 하는데 순수익 기준은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제가 무리하게 확장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그 부채가 많이 있어서 그 부채를 지금 갚느라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중에 떨어지는 돈은 거의 없고 그래도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케팅 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에서 지역명과 종목명을 검색했을 때 플레이스 보시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1위에 위치해 있어요. 광고를 제외하고 1위에 있는데 이게 원래 1위는 아니었어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레이스를 최적화시키는 거 아니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키워드를 추출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써가지고 특정 유저들이 유입해서 좀 트래픽을 올린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해드린 플레이스를 보면은 헬스장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같은 경우도 11위에 있던 게 2위가 됐고요. 80위에 있던 서울 맛집이 2위에 올라갔고 48위에 있던 맛집이 1위로 올라갔고 여기 보시면 55위에 있던 맛집이 지금은 1위로 돼 있어서 여기 사장님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노출이 잘 되는 팁이 있나요? 노출이 잘 되는 팁은 일단 네이버에서는 네이버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써주는 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톡톡, 네이버 예약, 네이버 전화,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다 써줘야 점수 반영이 일단 잘 되는 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되는 꿀팁이 있나요? 일단은 지역명이랑 종목이 이름에 들어가야 돼요. 사업자명에. 그 네이버가 사업자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라 헬스 아니면 청라 PT가 들어가게 되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고요. 요즘 트렌드에서는 블로그 리뷰가 순위 반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꿀팁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리뷰 들어가 보면 자주 써주는 게 좋고요. 지금 이렇게 정보성 글이나 후기성 글로 작성해 주시고 하루에 그래도 1개 이상씩 올려줬을 때 순위 반영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렇게 노출이 잘 되면 매출 영향도 크나요? 1페이지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매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1페이지를 넘어가는 업체와 1페이지의 매출은 2배 이상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플레이스가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장님들을 설계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려서 상위로 이제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마케팅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마케팅 회사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이번 달 매출 한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헬스장 창업하려면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여기 본점 같은 경우 기준으로 신규 오픈한다고 하면은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될 거예요.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도 충분히 300평을 인수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신규 오픈한다고 하면 그래도 1억 정도 들고요. 만약에 이제 운영 능력이 조금 있으셔서 인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보증금만으로도 충분히 요즘 나와 있는 매물들을 인수하실 수 있어요. 2천에서 3천 정도 충분히 이제 매장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같은 경우 여기 50평인데 기본적으로 50평이면은 인테리어 하나 5천만 원 정도 들고 50평에 기구 가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보증금 여기 기준으로 3천에서 5천 정도라고 하면 여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1억 정도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망한 매장을 인수해서 우리가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보증금 한 3천에서 5천 정도로 이런 매장을 인수를 할 수 있고, 대신에 단점은 자기가 운영을 잘 못하면은 적자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닝샵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제가 한 1억 3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1억 5천. 왜냐면 보증금이 여기 2천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1억 1천, 인테리어가 3천 정도? 1억 6천 정도네요. 그리고 만약에 작은 매장에 저렴한 기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5천 정도로 충분히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헬스장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그 다음에 태닝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컨설팅 교육으로 대표님들이 가르쳐 드리는 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세요. 지금 하는 일에 장단점이 있나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다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가 다 인력에 치중되어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손을 좀 많이 타는 경향이 있어서 관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헬스장 말고 다른 사업도 많잖아요. 그중에서 헬스장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트레이너를 했었고 사실 그거밖에 할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그 업을 좋아하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은 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헬스장 운영 꿀팁이 있나요? 일단은 지역 상권 내에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저렴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친절한다거나 정말 깨끗하다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야 되지만 지점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은 꼭 있어야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회원권 얼마 정도 받으세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 평균적으로 월에 33,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연 회원권을 결제를 하니까 평균적으로는 단가가 회원권은 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PT가 같이 또 있다 보니까 PT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단가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선에 구성되어 있고, PT 같은 경우도 20회에서 30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100만 원 중반대 단가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은 있어요. 헬스장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무리해서 창업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기회는 언제든지 오니까 그때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라벨은 어때요? 워라벨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육아도 하고 있고 사업체를 오픈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워라벨을 맞춰서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만약에 추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지점을 나간다 라고 하면은 제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자거든요. 그 오픈 시기에 한두 달 정도는. 제가 가장 하는 일이 많을 때가 추가 지점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제 사업을 확장하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또 비전을 주기 위해서 매장을 오픈해야 되고, 아니면 저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적인 법인회사의 마케팅이나 컨설팅 교육을 더 해야 되고 할 때는 저도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4천에서 5천 정도? 근데 이 구조가 그렇게 건강한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면 월말에 매출이 치중되는 구조는 일자별로 매출이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럴까요? 재무 건정성에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회사가 어려워질 때에 겪는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월말에 매출이 몰아져서 나오는 현상이 있다면 매장을 운영하면서 경계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최대 매출 4천만 원까지 벌어보셨으면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10% 정도 남아서 400 정도인 것 같아요. 헬스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 잘 되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셨나요? 잘 되는 분들은 한쪽 측면에 이렇게 편협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이 운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선수 출신이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오픈을 하시는데, 사업이나 경영이라는 거는 내가 운동을 좋아서 하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재무, 세무, 노무, 회계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운영이 돼야 사업이 잘 되는 건데,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에 굉장히 수긍하면서 잘 적응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높여 가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운동을 좋아한다면 그 운동만 계속 파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 서비스업이기도 하지만 체력 단련 시설업으로서 시설을 제공하는 대여 공간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충족되는 운동을 계속 고객들에게 만족시키려다 보니 그게 저는 편협된 측면이지 않나 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규 매장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인수 매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저리로 저희가 매장을 인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이제 볼 수 있냐 라는 거를 보면은 엘간모라는 카페도 있고요. 여기서 중고거래, 클럽 매매 이런 데 보시면 카페 이렇게 매매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음에도 스포드림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데서 정보 받아 가시면 따로 중개 비용 없이 구매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싼 대신에 리스크가 큰 매장들이에요. 전문가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꼭 자문을 구해서 매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은 네.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 것들 보고 왔다고 하면은 저희가 운동복이나 라카 같은 경우가 1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CRM 프로그램이라고 회원님들 프로그램인데 이거 권한 변경 요청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일단 코로나 때 헬스장 한 2달 정도 닫아야 돼가지고 그때 적자가 한 2억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무리하게 좀 확장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그때도 또 결국 다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네.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제가 잘못한 거긴 한데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옆에 센터를 이제 차린 거? 직원들이 나가서 센터를 차렸어요? 네. 거기는 잘 되나요? 막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마음이 많이 쓰리죠. 안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희 회사 7개까지 만들면서 다 같이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부자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됐지만 저희 직영점만으로 매출이 한 4억 정도 나왔어요. 월 4억 정도. 그러면 그걸 지속했으면 제가 그래도 한 50억 정도 매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고.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원래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목표가 일단 100만 장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100만 장자 기준이 12억을 벌거나 아니면 12억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현금 기준으로 12억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순수익 기준으로 12억을 연에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12억을 제가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도 20대 때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항상 꿈꿨는데 지금 30살 중반에서 돌아보면 되게 귀여운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다 이뤄내고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서 꿈꾸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가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정체가 되어 있고 먹튀 사건이 좀 많아서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될 거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데이터 보면은 확실하게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요즘 것들을 시청하고 있는 MZ세대 분들한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바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 도전을 할 거고, 저 또한 20대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돈보다는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 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걸 입증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듯이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성과를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